오늘은 창업의 가장 기본적인 고민, 바로 자금 마련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담 전화 5건 중 5건 모두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던데요. 요양원 짓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이 있지 않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정답은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약 7, 8년 전에는 실제로 법인으로 요양원을 설립할 경우 시마다 건축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나중에 요양원을 폐업할 때 그 부동산을 기부 체납하는 형태의 지원금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아서 잘 생기기 때문에 단연코 지원해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양기관 사업은 개인 사업장이며 의사가 개인 병원 지어 장사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타이틀을 만들어 규제하는 현행법이 비정상인 겁니다. 요양원이든 지역안보센터이든 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자금은 천차만별일 테니 각각 기준이 되는 규모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은 투자 대비 수익 구조가 가장 좋다는 26에서 29인 시설을, 지역안보센터는 40인 시설을 규모로 예로 들어 드릴 테니 그 이상이나 이하는 비례하여 추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 상담 전화 주시고요. 우선 요양원의 경우 26인 미만의 시설은 창업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수입에 비해 인건비, 운영비 등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게 되거든요. 또한 9인 공동생활시설도 예전엔 많은 편이었으나 그마저도 앞으로는 없어질 확률이 크며 지금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곳이 많습니다. 이유는 지속적으로 증강되는 법 제한 때문인데요. 인건비 비율대로 급여를 일정 수준 강제로 지켜야 하며 구인해야 하는 인력도 강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편에서 설명드렸던 인력 기준과 요양기관 찾기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24인 미만 시설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작게라도 시작한 시설들이 거기에 속하며 지금처럼 강화된 기준 때문에 실제 수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26인 이상 요양시설을 하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먼저 그에 맞는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해야겠지요. 부동산 규모에 따른 인가수 계산 방법도 지난 시간에 이미 알려드렸을 겁니다. 대략 실평수로 130평 이상 규모가 되어야 간신히 26인 시설이 가능할 것입니다. 요새는 집합상가의 한 층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차리는 경우가 많으니 130평 정도 상가의 가격을 알아보면 되겠지요. 건물의 연식과 상태에 따라 가격은 다르지만 경기도권에선 대략 8억에서 12억 정도에 거래됩니다. 중간 가격인 10억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유자금이 아주 많으신 분이 아니라면 필히 대출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10억의 부동산 가격 중 담보대출은 최대 80%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정확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종류의 대출이 있습니다. 먼저 수협은행 1금융에서 다루고 있는 요양기관 사업자 대출은 건물 감정평가의 70%까지 담보대출을 내준 후 개인 사업자 신용대출 10%를 추가로 하여 총 80% 대출을 일으켜줍니다. 농협생명보험 같은 2, 3금융권에서는 본인들의 고액 생명보험 가입을 연계하여 마찬가지 담보 플러스 신용대출로 최대 70% 정도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F 대출이라는 주로 신협 같은 곳에서 해주는 프로젝트 대출이 있는데요. 이것은 땅은 있는데 거액의 돈을 들여 건물을 지을 돈이 없을 경우 하고자 하는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여 건축비용 거의 전액을 대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첫째, 요양기관 사업대출을 살펴보면 대출을 해주는 수협은행은 1금융이고요. 그냥 수협은 2금융입니다. 농협도 중앙회는 1금융이고 단위농협은 2금융이니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협은행에서는 건물의 감정평가를 맡긴 후 나온 감정금액의 최대 80%를 맞추어 담보 70, 개인사업자 신용 10을 합하여 80% 대출이 가능합니다. 요양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대출이며 요양사업 대출 전용으로 나온 상품이니만큼 업무 처리가 정확합니다. 두 번째, 농협생명보험에서 보험 가입을 하여 연계하는 상품으로서 비교적 1금융권에서 거래하기 어려운 신용등급의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물론 대출 가능한 금액과 이율은 상위 기관보다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요. 이 두 가지 대출은 요양원 창업 시 사용 가능한 대출이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요양시설 설립 시 설립 비용에서 건축 원가의 80%를 넘는 대출이 있을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부도가 나면 어르신들의 거치가 불안정해지므로 만들어진 규정인데요. 여기서 건축 원가의 80%란 그냥 부동산 실감정가의 80% 또는 매매 가격의 80%를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선 대출 상품 설명 시 그냥 최대 80%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내가 10억에서 80%를 빌린다고 은행에서 8억을 다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채권 최고액의 80%이기 때문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은행마다 돈을 빌려줄 때 채권 최고액을 설정합니다. 120에서 130% 정도 설정하는데요. 즉 10억 중 80%인 8억을 다 내주면 그건 100% 대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행은 없습니다. 대출받는 금액의 만약을 담보로 120%는 잡아놓고 돈을 주므로 7억 8,400만 원만 실제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담보등기에는 80%를 다 받은 것으로 표기되므로 반드시 채권 최고액의 80% 넘는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항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대출을 해주는 은행 직원도 잘 모르는 사실이니 창업하려는 대표님이 직접 확인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대출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고요. 은행마다 추가로 원하는 서류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F 대출은 부동산 담보가 아닌 하고자 하는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분양상가 건축 시 사용되는 대출이며 요양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요양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등기상 대표 개인이 모든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 외에 담보성 대출은 안 됩니다.